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때에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저의 남편 역시도 50살이 넘도록 다니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했었고 딸 자식을 키우는 동안 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던 좋은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제안으로 퇴직 후 일군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부터는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남편 문제로 할 얘기가 있어서요. 혹시 기철이 얘기 때문에 말하려는 거니? 그렇잖아도 애가 집에서만 빌빌거리는 거 같길래 간단한 일이라도 해보라 권하던 참이다. 너 치킨 튀기랴 애 키우랴 바쁜데 남자가 집에서 놀면 쓰겠나 싶어서. 우리 딸 지영이야 뭐 이제 대학 들어갔고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데요 뭘. 그래도 아버님한테 남편 문제로 상의 드리려던 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긴 했어요. 집에만 사람이 있으니까 우울해하기도 하고 맨날 한숨만 쉬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갑갑해져서요. 저도 생각이 있으니 누구보다 갑갑해하고 있을 거다. 너나 나나 사업은 위험하다 말렸었는데 안 듣다가 망하고 동업자한테 배신까지 당하니 얘 속이 말이 아닐 테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어요, 아버님. 그이 남 안 속이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고 그래요. 힘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네가 마음 잘 다잡아야 한다. 괜히 술이니 담배니 빠지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잘 말리고 나도 도와줄 테니까. 기철 엄마라도 살아 있었으면 많이 위로가 됐을 텐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순탄하지가 않구나. 순탄하지가 않아. 남편한테 가게 일이라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으니까 이것도 힘이 드네요. 늦은 나이에 새로 취직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제 일이나 도와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내 한번 얘기해보마. 먹물 많이 든 놈이라 그런 일을 하려 들지는 모르겠다만 걔가 어릴 때부터 건실하게 뭔가 하기보다는 한방 한방 이러던 놈이라 좀 걱정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았지만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저부터가 그렇게 욕심은 없었던 터라 치킨 가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을 망한 남편이 굳이 큰 힘이 되어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고 이 일을 통해 조금이나마 움직이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라는 의도로 저는 일을 권했죠. 남편이 보인 반응은 차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바람 넣고 나 내몰려는 것도 모자라서 치킨이나 튀기라고? 나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회사 부장까지 했고 더 위로도 올라갈 수 있던 사람이야. 남편이 망하니까 우습게 보여. 당신? 여보, 물론 당신도 힘든 일인 거 아는데 나 50살 다 되어갈 때까지 치킨 튀기면서 창피하다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사람들한테 맛있는 요리 제공하고 양심적으로 장사해왔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건 나는 당신 남편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해. 나 회사 다닐 때 당신 가게 배달 일손 부족한 바람에 내가 도와줬던 거 기억하지? 그때 영업처 사람 만나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도 분명 말했잖아. 일하다 보면 회사 사람들 만나게도 될 텐데 부장하던 사람이 배달하고 있으면 인식이 어떻겠냐고. 여보, 누누이 말하지만 사업 망한 건 망한 거고 당신 회사 퇴직해서 이제 부장도 아니잖아. 그거 붙잡고 그럼 앞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한숨 안주 삼아 술만 퍼마실 거야? 지금 벌써 당신 백수로 지낸 지 3년은 됐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다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재촉 좀 말아봐. 한 방 터뜨릴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계획이나 들어보자. 그래야 당신 믿고 내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거 아냐. 애 대학 들어가고 결혼자금 적금으로 모으고 있던 것도 당신 사업 때문에 다 탕진했어. 가게 임대료 내고 우리 가족 살림 간신히 책임지고 있는 거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 그럼 나도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을 해볼게. 당신 가게 다른 사람한테 넘겨라. 그리고 그거 기반으로 나 다시 사업 시작해볼까 싶은데. 나 회사 일하면서 쌓아왔던 인맥이며 경력은 그래도 있는 거니까 지금보다야 넉넉하게 품위 있게 살겠지. 정신 좀 차려, 여보. 당신 아직 사업 망하고도 미련 못 버렸어?
이 가게마저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난다고. 일확천금 그만 쫓고 성실하게 일하자, 제발. 가만 생각해보니 가게가 잘 나가야 더 비싼 값 받을 수 있기는 하겠네.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그럴 거면 도와줘도 달갑지가 않네요. 이 사람아. 남편은 치킨 가게 일을 도와주기로 마음 먹었지만 그 목적은 어째 불순한 면이 있었습니다. 치킨 가게의 사업 규모라든가 매출액을 늘려야 팔아넘길 때도 더 유리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하고 반짝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었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 어이가 없었지만 당장 무엇이라도 하려는 남편의 모습이 달갑기는 하더군요. 오늘 50마리나 팔렸다며? 내가 도와주니까 하루 매출이 금방금방 뛰는 거 맞지? 그래. 당신이 도와주니까 내가 한결 수월하다. 아버님도 당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장하다고 용돈도 보내주셨어. 본인 쓰실 돈도 없는 분이 무슨 용돈이야? 됐어. 쪽팔리니까 돌려보내. 그러지 말고 다가오는 아버님 생신 때 이쁜 구두 하나 사드리자. 아버지 구두, 양복이 좋은 거라 나름 어울리게 맞추려면 가격 웬만한 건 안 될 텐데. 은근 아버지 눈 고급이라서 싸구려는 좀 곤란하고. 당신이 잘 벌어준 덕분에 그 정도쯤은 걱정 없네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부탁해. 잊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 1년 이상은 안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사업하기 위한 기반 삼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본말 전도 되면 곤란하다고. 으이그, 김기철 씨. 아직도 일확천금의 꿈을 못 버리셨어요? 그냥 이쁜 딸이랑 받들어주는 마누라랑 오손도손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돈을 벌려고 그래. 남자 인생에서 그래도 한 방이 있어야지. 사나이로 태어났는데 변두리에서 작게 놀다가 죽을 수 있나? 내가 회사를 왜 나왔는데? 그래, 잘난 거 알겠으니까 오늘은 푹 쉬고 있어. 나도 가게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볼게. 당신이 나보다 더 고생인 거 아는데 먼저 쉬는 것도 남자가 아니지. 도와줄 테니까 당신 천천히 해. 손목 고장나면 그게 더 답 없다. 여전히 사업을 하겠다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남편은 전에 없이 하루하루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점점 인근 주민들의 평가도 좋아져서 가게는 점점 살아나고 있었죠. 성실해지던 남편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본인 몫으로 떼달라던 돈의 상당을 로또 복권을 사는데 투자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또 복권 산다고 배달 늦었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 별점 떨어진다고 내가 조심해달라고 했지? 사람이 왜 이래, 자꾸. 어차피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돈 써서 당첨 소식 기다리면서 그 행복한 기분 당신이 몰라서 그래. 그러지 말고 당신도 나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됐네요, 이 사람아. 괜히 일확천금 꿈꾸다가 망하기 싫어. 당첨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망하는 거야? 왜 우리 고모님 중에 중독 상담사였던 분 계신다고 말했었나? 얼핏설핏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신 말이야? 아니, 그분이 지인이랑 놀다가 화투패 손맛을 늦은 나이에 알게 되셨거든. 도박에 소질이 있었는지 돈 잘 따서 아예 중독되셨고 쉬쉬하면서 떠벌리진 않았지만 나중엔 참여 집도 아예 바꿀 정도였다더라고. 그 뒤로 죄다 꼬라박기라도 했나 보네.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 뻔한 결말이지. 당장은 따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 잃게 되는 길이야. 한번 따놓고 끊을 수 있는 절제력 가진 사람이라면 애초에 도박에 목 매이지도 않고. 참고로 말해두는데 이거 당신 겨냥하고 하는 말 아니다. 사업은 그래도 당신이 나름 비전을 가지고 한 거고 배신도 겪고 운이 없었던 거니까. 당연하지. 내가 뭐 도박이나 중독될 사람인가? 하여간 당신은 그냥 말하면 될 걸 꼭 사족을 덧붙여서 사람 심란하게 하는데 뭐 있어. 사업 망하고 몇 년 넘게 백수로 지내는 사람한테는 잔소리 좀 할 수 있지. 엄밀히 따지면 치킨 가게 사장은 나고 당신은 일개 직원이다. 무단 결근하기 전에 입 조심해. 그리고 집에 올 때 치킨 튀긴 거 이제 들고 오지 말고. 냄새만 맡아도 물린다. 그러는 사람이 삼계탕은 아주 킬러잖아. 삼계탕이랑 치킨이랑 같나? 그건 보양식인데. 가끔 티격태격하는 날이 있기는 했어도 남편은 예전처럼 저의 동반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남편은 여전히 로또를 사기는 했었지만 매주 당첨이 되지 않으려나 기대하면서 설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됐습니다. 치킨 가게가 잘 돼서 그러는데 혹시 프랜차이즈 어떻게 생각해? 막 여기저기서 문의 오고 그러던데.
프랜차이즈 하면 결국 브랜드 평판이 같이 얽히는 거잖아.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운명 공동체 되는 건데 그건 좀 별로다. 엥? 당신이라면 오히려 쌍수 들어서 환영할 줄 알았더니 언제는 치킨 가게 유명하게 만들어서 가게 판다 뭐다 하지 않았어? 뭐 치킨 튀기는 냄새 이제 정들기도 했고 굳이 당신 소일거리 뺏어서 뭐 하겠나 싶네. 프랜차이즈 내가 회사 일하면서 여러 봐서 아는데 오히려 말아먹고 법적 소송 들어가고 그런 곳 한둘 아냐. 그냥 우리 장사하고 사람들한테 맛난 치킨 만드는데 신경 쓰자. 맛나고 건강한 치킨이 우리 가게 모토인데? 그래도 튀긴 건데 건강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고 뭐가 됐건 프랜차이즈 얘기는 잘 거절해봐. 그런 얘기 거절하는 거 힘들면 내가 나서고. 그래도 우리 가게에 정말 좋은 기회인데 아쉽기는 하다. 다른 가게에 레시피 알려줘야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알려주고 하려면 우리가 그걸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거든. 지금보다 일은 몇 배로 힘들어지는데 그쪽에서 또 돈 떼먹는지 아닌지 관리도 해야 할 거고 정신 사나울 일 한둘이 아냐. 일확천금 노리지 말자며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서 이 가게나 잘 꾸려가 보자고. 이야, 우리 남편 완전 달라졌네. 로또 매주 사길래 여전한 줄 알았더니 말하는 게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사람 죽을 때 되면 달라진다는데 뭐 병 생긴 거 아니지? 사람 참 재수없는 소리를 해도 일확천금 노리는 거 그게 병이지. 하루하루 성실히 일을 하면서 다시금 노동의 즐거움을 알아가던 남편. 더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제 치킨 가게를 정리한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지도 않게 됐어요. 가게 역시도 점점 입소문이 퍼져서 연일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돈을 버는 재미가 이런 것인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몸은 점점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허리가 아픈 등의 문제를 겪게 됐죠. 여보, 당신 허리 아프다면서 또 배달 나가게? 사람 쓰면 될 일인데 왜 자꾸 혼자 무리를 해? 사람 쓰면 그것도 다 돈인데 어떻게 그래. 그냥 내가 직접 나서고 말지. 비 오는데 위험하니까 그냥 오늘은 장사 일찍 쉬자,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때 오히려 사람들이 치킨 시켜 먹는데. 됐으니까 장사 오늘 길게 빼.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지. 우리 지영이 시집 갈 거며 집 생각도 해야 하고 아버지 건강도 이제 점점 안 좋아질 거 걱정돼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말 해주니까 좋기는 해. 근데 그것도 몸을 챙겨가면서 해야 하는 거잖아. 알았어. 그럼 지금 들어온 것만 빼고 됐지? 내가 요즘 신나는 일이 있어서 그래. 신나는 일 뭐? 당신 요즘 로또도 안 하고 있더만. 들으면 당신도 아마 기겁할 거다. 갔다 와서 말해줄 테니까 기다려. 남편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려 배달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모질던 빗길 때문에 미끄러진 남편은 끔찍한 부상을 입고 말았죠. 병원에 실려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오열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다시 행복한 일상을 찾는가 했는데 한순간의 불행이 이런 문제로 이어진다고 하니 마음이 참담했어요. 지영이는 지금 좀 진정됐니? 애비 갑자기 저렇게 돼서 애 상심이 클 거다. 아버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마음 잘 추스리고 있어요. 그보다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기철이가 가게 일 돕는다고 할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까 안 그래도 걱정은 했었다. 너한테야 비밀이지만 위험하니까 언제고 관두라고 말했는데도 애가 그러질 않더구나. 죄송해요, 아버님. 그이가 빗길 배달한다는 거 화를 내서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걔 똥고집을 누가 꺾겠니? 누구 잘못도 아니다. 너 마음 단단히 먹거라. 지영이 생각해서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 알겠니? 네, 아버님. 명심할게요. 의식불명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평생 흘릴 눈물과 통곡을 모조리 쏟아냈죠. 우리 아들 보낸다고 너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어떡해요, 아버님. 그이 이렇게 보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죽은 사람은 떠나보내고 어쨌건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장례식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 기철이 넋도 위로됐을 것 같구나. 나중에 지영이랑 다 같이 기철이 삼계탕이나 한 그릇 먹자꾸나. 네, 아버님.
지영이도 저도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언제고 편하신 때에 불러주세요. 그래, 아가. 그런데 뭐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자. 기철이한테서 나한테 뭐 택배 온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뭐니? 글쎄요. 그이가 왜 로또 용지를 아버님한테 보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가, 잠깐만. 너 지금 이리 와서 당장 이것 좀 읽어보거라. 내가 노안이 심해놔서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아니, 일단 내가 편지, 이거 사진 좀 찍어 보내주마. 아버님, 이게 정말이에요? 남편이 로또 당첨된 용지를 아버님한테 보냈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네가 좀 읽어보거라. 내가 눈이 영 나빠서 보이질 않아. 큰 한방 노리고 사업할 때 망하고 로또 매일 구매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성실히 일하면서 소일거리 삼아 구매했더니 그게 2등 당첨이 되어버렸네요. 아내한테는 조만간 말하겠지만 그때까지는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인가 모르겠구나. 기철이 그놈이 이럴 애가 아닌데 당첨된 돈 있으면 바로 사업부터 하자고 할 놈이 어떻게 참고만 있었다니? 그이 점점 가게 일에 재미 붙이고 성실히 일하는 맛을 들인 것 같더라고요. 한 방으로 다 만회하려다가 소소하게 버는 재미를 알고부터 많이 변했어요. 아버님, 저 자꾸 눈물이 나요. 그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울지 마라. 아가, 난 기철이 그놈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아 든든하구나. 힘내자꾸나. 믿겨 하지 않아 하는 아버님과 달리 저는 남편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노력해왔던 것인지부터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이를 숨겼는지도 알 수 있었고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시금 알게 된 일은 정말이지 저의 예상을 벗어났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남편의 앞으로 사망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덕분이었죠. 덕분에 저희 가족은 남편의 로또 당첨금도 모자라 사망보험금까지 수령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가게 일을 도우며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위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 사망보험이라도 가입해둬야겠다. 농담으로 말했던 것도 스쳤죠.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큰 빈자리가 생기게 되었지만 가족을 향한 배려만큼은 가득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꽤나 지난 지금도 저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가족과 함께 묘를 찾아가곤 하는데요. 미리 준비하고 성실히 살면 괴로운 문제들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딸을 잘 기르고 아버님 열심히 모시며 남은 세월 화목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매번 한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